스님, 표가 생겼어. 클래식 음악회 갑시다. 클래식? 큰일 날 소리 하시네. 좋은 소재가 생길지 누가 알아. 가자. 그래, 좋은 소재 때문에라도 가자. 소재를 위해서라면. 빰 빠바밤 빰빰빰빰 빠바밤. 우와. 음악은 좋다. 다 좋은데 시간이 갈수록 졸면 안 된다. 그런데 잠들고 말았다. 드르렁 보다 못한 지휘자 쌤이 스님 오셨습니까? 네? 저요? 연주를 멈추고 잠시 청중들과 눈맞춤 인사를 나눠주는 조금 색다른 음악회였습니다. 그런 자유로움이 연주의 한 요소였다면 모든 반응과 교감을 나누는 참다운 연주가 아닌가 싶네요. 불자신가 봐, 지휘자 씨가. 수행도 클래식처럼 우아하고 매너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경책할 때에도 친절하게 인사해 보세요. 다그치기보다 안녕을 바라면 잘 깨어나서 클래식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드르렁. 네,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네, 리액션이 너무 좋으시니까 나도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작품 보니까 나는 좀 부끄럽고 여러분들은 반가워해주고 그러니까 난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 오늘 저희가 클래식이라는 이제 만화로 또 오늘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스님이 역시 만화로 웃음 주는 건 우리 지찬 스님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짱입니다. 네. 큰 웃음을 주셨어요. 네. 분명히 이 클래식 음악회 소재를 찾으러 가셨다는 분이 소재를 직접 만들어 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직접 그 상황에서 와 어떻게 저희도 근데 사실 이해는 돼요. 네, 어떤 상황인지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또 같이 웃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안나 씨는 클래식 음악회 같은데 가봤어요? 네, 많이 가봤어요. 오. 저는 음악대학교 졸업해서 그리고 필하르모니 자주 가봤어요. 드디어 안나 씨가 제 질문에 네, 개인적으로 클래식 음악은 너무 좋아서 뮤지컬도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스님은 음악회 가는 장면은 너무 못 쳤는데 그래요? 네. 그리고 가는 이거 자는 저면은 드러런 자는 저면은 너무 귀여웠네. 아, 그런가요? 네. 민망한데? 정말 드르렁 주무셨겠어요? 드러런 그 재미를 위해서 네, 과장하신 좀- 거죠? 네, 이제 사연은 좀 이따 듣는 거죠. 네. 민영 씨는요? 네? 민영 씨 자주 가요? 클래식 좋아하세요? 좋아하지는 않고요. 가끔씩은 들어요. 어때 민영 씨도 클래식 들으면서 잠을 청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거기서 어떤 자고 싶을 때 듣죠. 여보세요 스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저희는. 네. 아니야, 주제가 좀 달라요. 들어서 자는 게 아니라 자고 싶을 때 듣는 거죠. 그렇죠. 순서가 바뀌었어요. 더 괘씸한가요? 왜 괘씸하죠? 아, 네. 네, 이렇게 뭐 안나 씨는 클래식 좋아하시고 뭐 네. 다들 음악에 대한 취향이 좀 있을 텐데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는 좀 상황에 따라서는 다르잖아요. 뭐 맞아요. 비 올 땐 잔잔한 그렇죠. 음악 듣고 또 저는 자고 싶을 때 클래식을 듣는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테지만 그래도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음악 장르가 있다면 뭘까 좀 궁금해지거든요, 제가. 그 서일 씨는 네. 보시다시피 제 이미지가 굉장히 잘 맞는 클래식? 클래식이요? 네. 정말요? 아, 이실직고 하겠습니다. 풍물 좋아합니다. 오, 아니, 오해네요. 네. 아니 뭐 풍물도 좋아하고요. 좀 약간 서정적인 음악들을 좀 좋아해요. 서정적인. 예를 지난번에 들면 제가 뭐 예를 보고 들면? 싶다도 불렀었잖아요. 그만큼 서정적인 거 좋아하는데 그 요새 발라드. 찬불가 중에 또 정유수님께서 부르신 그 얼마나 닿을까야 거울 마음 닮을까라는 또 찬불가가 있거든요. 또 이런 음악들이 제게는 또 한 힐링이 소절 되는. 불러주시죠.
그건 이따가 민영 씨가 주는 걸로. 왜요? 왜요? 민영 씨가 요새 참뷰가에 푹 빠져 있다면서요. 그래요? 그렇죠. 네. 제가 또 오. 지난달에 음. 찬불가 100곡을 찾아서 리스트 정리를 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정말요? 그럼 게임이에요? 아니요. 곡을 찾아서 그래요. 저희 BBS에 보리 앱을 켜시면요, 여러분. 공감이라는 음악 채널이 떠요. 아. 그래서 거기에 또 제가 선배와 함께 산사음악실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구나. 찬불가거든요. 그래서 와. 100곡을 찾아서 들어보고 또 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 제 휴대폰 안에 플레이리스트에 다 찬불가로 차 있어요. 오. 그래서 좀 좋아하는 곡도 많이 생겼고 네, 좋습니다. 다들 점잖고 고급진 음악을 다들 듣는 거. 아니, 아직 방송에 솔직해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스님께서는 이게 책에 보면, 이 만화에 보면 트롯 취향이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네. 근데 저번에는 또 박진영의 어머님이 누구니를 또 네. 주셨고요. 그러니까 정체 어떤 겁니까? 다 좋아하긴 해요. 다 좋아하긴 하는데 클래식을 주로 듣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경우에 아마 들었던 것 같고 모든 클래식을 다 좋아한다기보다 좀 영화 음악에 좀 들어갔던 건 알지 뭐 드라마에 들어가거나 뭐 CF에 나오거나 이러면 그러면 들었지 일부러 찾아서 무슨 베토벤의 음악을 듣고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안나 씨는요? 저는 저는 안나 비잖아요. K-pop도 좋았지만 사실은 클래식 더 좋아해요. 진짜? 네. 오. 왜냐면 특히 모차르트 제일 좋아하고 모차르트 소나타 곡을 너무 좋아해서 그리고 이거 4월에 러시아 갔다 왔어요. 러시아에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차르트 오페라 감상했어요. 이거 마술피리 이름이에요. 마술피리 아마 거기서 유명한 밤의 영환 아리아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 알아요. 알죠. 되게 웃으면서 무섭다. 되게 웃으면서 무섭긴 한데. 네. 네, 그리고 저는 클래식 날마다 듣고 있어요. 샤워도 하고 듣고 공부도 하고 듣고 어제도 어제번 준비했는데 이거 너무 많이 듣고 있어서 왜냐면 릴렉스 또 막 하고 그리고 내 머리는 더 잘 일할 수 있어요. 워낙 상황이 재밌다 보니까 네. 저희가 네. 그냥 웃으면서 봤어요, 계속.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재밌게 편하게 본 이 만화 속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만화를 통해서 우리 스님께서 어떤 걸 좀 표현하고 싶으셨을지 오늘은 무슨 일 통해서 스님의 해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뭐 장르별로 쓰임이 조금 차이는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고정관념이 저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클래식은 나하고 조금 부류가 다르다거나 좀 고급지고 내지는 또 지식이 필요해서 모르면 좀 듣기 힘들거나 지루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떤 이렇게 거리를 뒀던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이걸 미루어 보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제가 전시장을 가게 됐어요. 그 전에는 갤러리라든지 이런 단어가 너무 고급스러워서 맞아. 별것도 아닌데. 네. 그리고 전시를 하면 꼭 돈을 내야 되는 줄 알고 이런 거는 돈이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보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굳이 이런 걸 볼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무료 전시도 많고 또 그림을 그리면서 다른 사람의 작품을 보면서 내가 아이디어가 생기거나 자극을 받거나 또 그림을 자주 보다 보면 그림 속에 들어가는 나를 또 보게 되거든요. 그런 일화는 내 그림을 그릴 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타인의 그림, 타인의 작품, 타인의 말, 타인의 일상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클래식은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러면서 네. 벌어졌던 일들인데 스스로를 어떤 수중과 경계로 나눴던 나의 어떤 고정관념을 세 개를 터줄 수 있었던 게 이 이제 클래식 그 공연을 보러 갔던 건데 또 정식의 오케스트라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설명이 가미된 클래식 공연을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곡 끝내고 곡이 나오게 된 어떤 배경이나 역사적인 것도 얘기하고 웃기는 얘기도 하고. 근데 그 지휘자가 누구였냐면
근간에 지휘자로 변신한 개그맨 김현철 씨. 아. 네. 그분의 공연을 제가 의정부 그 공연장에서 뵀는데 얼마나 웃기든지 제가 거기서 이런 소재가 생겼습니다. 뭐 실제로 잠은 살짝 왔고 근데 김현철 씨가 스님 둘이 와가지고 딱 맨 앞에 앉아가지고 들으니까 들어오자마자 아 스님 오셨습니까? 다 웃는 거죠. 그 상황을 약간 믹스를 해서 이제 만들게 됐고 그런 상황 웃기는 상황은 이제 만화다 보니까 재미의 요소로 넣었고 거기서 내가 격식을 나눴던 나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이 만화를 그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발짝 용기를 내면 그 세계를 투과할 수 있는 걸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라 스님을 찾아봤고요. 또 그리고 어라 무슨 일 통해서 또 지찬 스님의 해설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설까지 듣고 나니까 또 머릿속에 많은 궁금증들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아, 그렇죠. 네, 그 궁금증 하나씩 꺼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이름하여 통 크게 소통하자인데요. 우리가 궁금했던 것들 이제 스님께서 다 풀어놓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또 갖고 있는 것들을 스님께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스님께서 클래식을 워낙 어려워하셨죠. 네. 선생님께 네. 가지고 워낙 또 클래식이 또 쉬운 곡은 아닐 거예요. 네. 근데 또 우리에게 또 어려운 게 불경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 스님께서는 큰 스님께서 불경하실 때도 이렇게 주무셨던 적이 혹시나 있으셨는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관계는 늘 그 졸음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어른 스님들이 꼭 강의를 하거나 또 법문을 하거나 이럴 때 자기와의 싸움을 벌입니다.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자극을 받아야 되는데 초창기에는 그 졸음을 좀 참기가 힘들고요. 이제 조금 더 세월이 지나서 내가 정말 공부하고자 하는 발심이 나니까 열심히 듣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 전에 피교육자로 어쩔 수 없이 의무 교육을 할 때는 뒤에 앉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티 안 나게 자려고 그러고 이제 네. 이렇게 했는데 다 그러지 않나요? 네, 질문 안 하려고 하고 가만히 있으려고. 맞아요. 눈 안 마주치려고 네. 하죠. 답하라 그러면 이렇게 눈을 근데 진짜 관심을 가지면 그만큼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클래식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불경이 저희가 관심이 있으면 좀 더 이렇게 더 잘 들으려고 하고 맞아요. 습득하려고 하는 것처럼 뭐 클래식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면 졸지 않고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저는 또 갑자기 궁금하자는 것이 생겼어요. 스님은 아까 만화 소재를 위해 음악회에 가셨는데 네. 혹시 그리실 때 어떤 순서로 만화를 순서로 작업을 어떤 순서로 작업을 하는지. 네네. 음, 궁금해요. 뭐 소재가 생기면 이제 스토리를 이제 남겨놨다가 네. 기록해놨다가 거기다가 이제 만화다 보니까 재미 요소도 넣어야 되고 의미도 부여해야 되잖아요. 그런 이제 스토리는 이제 뭐 크게 시나리오까지 쓸 건 없고 내 만화는 짧게 단편이니까. 특별한 순서로 없나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나 신업까지 쓸 정도의 길이가 아니니까 짧은 거다 보니까 메모해놓고 거기에서 재밌었던 장면 하나씩 넣어서 이제 그리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다 그려놓고 봤을 때 남들이 봤을 때 이해가 되나 안 되나 그걸 한 번 정도 이렇게 점검하고 이런 순서를 그려요. 근데 소재를 위해서 음악회를 가고 소재를 위해서 내가 사는 건 아니지만 소재가 보일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스님도 재밌게 의도를 하셨는데 웃지 않는 것들이 있을 거고 그렇지. 의도치 않았는데 빵 터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서일 씨는 프로그램 준비를 어떻게 하세요? 저요? 네, 이 열화 통했네요. 그 순서가 있나요, 따로? 순서가 뭐 따로 있지는 않고요. 일단은 저는 공부하는 마음으로 네, 항상 대본을 봅니다. 워낙 이렇게 좋은 글귀가 적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정말 일주일치 불교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것들, 진짜 궁금한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메모를 해서 찾아보고. 예, 찾아보고 또 자료조사를 좀 해서 또 여러분들께도 또 친절하게 소개를 해드리려면 제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저 먼저 파악을 한 뒤에 확인은 우리 스님께 항상
스님께서 확인을 해주시는 이제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께서 열화통일회를 보고 계신데요. 이렇게 보시면 저희도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는 것들이 많아요. 맞아요. 스님께서 많이 당황하실 때도 많이 있고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민영 씨도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요? 저도 이렇게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불교를 알아가고 또 캘리그래피도 할 수 아, 있는 그렇죠. 게 네, 아, 행복한 것 같아요. 표정이 만화에 보면 스스로 경책하는 것이 아. 무슨 뜻인가요? 그 불교 용어인데 이제 스님들이 수행할 때 졸거나 가르침을 줄 때 그런 거를 이제 경책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책은 자기 서로? 아니 스스로가 아니라 이제 아, 뭐 선배나 어른 스님들이 아. 경책을 하기도 하고 스스로 경책이라는 말을 이제 쓰기도 해요. 근데 자책하고 좀 다른 게 자책은 약간 후회하거나 부정적인 의미의 어떤 단어로 쓴다면 경책은 분위기를 환기시키거나 아. 전환시키거나 또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탁 탁 탁 치잖아요. 그래서 죽기로. 그러면 탁 알아차리는 거죠. 졸다가 딱 깨는 아. 거죠. 그런 환기의 의미예요. 그래서 명상할 때 보니까 이렇게 벨로 하더라고요. 아, 벨로 이렇게. 되게 네. 청량한 네, 뭐 네. 소리 나는. 네. 네, 네, 네. 되게 요새 이제 남방의 수행센터에서 많이 하던 맞습니다. 방식이어서 음. 그런 것도 하고 일본에는 요만한 종 방자 이제 의식할 때는 큰 걸 놔두고 요만한 걸로 해서 똥 치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일본 거에도 있고 티벳 거에도 있고 그래요. 스님 그런데 그 클래식뿐만 아니라 만화를 그리실 때 다양한 이런 문화 콘텐츠들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뭐 전시회라든가 뭐. 그렇죠. 제가 네. 그림을 그리니까 좀 도움이 더 되는 것 같고요. 음. 사실은 그림을 그리지 않았더라도 이런 문화를 좀 많이 알았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너무 모르니까 네. 다 애들 장난이라고 치부하고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잖아요. 만화도 요즘은 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주고 웹툰 작가들이 조금 유명해지니까 네. 좋은 직업처럼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다른 대중문화에 비하면 만화가 작품도로서는 좀 떨어지고 회화를 더 높이 치고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아직도 그런 게 있잖아요. 클래식도 약간 고급스러운 거고 네.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에도 보면 민중이 즐겼던 음악하고 궁중에서 즐겼던 음악이 또 분류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중금, 소금, 민중 악기들도 따로 아예 악기 자체도 따로 있는데 그런 거 때문 또 보면 우리 스스로 어떤 그 격을 투과하려면 그런 작품들은 미리미리 좀 보고 견해를 높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작가들의 생각, 세계도 알 수 있고 너무 무시해서는 또 내 공부도 또 갇히는 거니까. 네. 그 보면은 스님께서 이 수행도 이 클래식처럼 우아하고 매너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마치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영화 그런 문구처럼 이게 멋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수행과 또 클래식 공통점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뭐 수행이 고급지다고 해서 이제 제가 그걸 비교하는 게 아니라 매너하고 우아함을 스스로 만드는 거다 보니까 그 뭐 클래식이 스스로 고급지고 우아하게 뭐 이렇게 그 음악 자체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걸 즐기는 사람들의 어떤 문화와 그룹화했던 게 이제 그렇게 됐고 불교도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 깨달은 뒤에 그런 공부를 하고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런 고귀한 그룹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행도 내 스스로 우아하고 고귀한가에 대해서 늘 좀 반문해 봤으면 좋겠던 거예요. 그걸 이제 이분화시켜서 나는 저급하고 고급하고 나는 좀 위대하고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아까 뭐 영화 대사처럼 매너 얘기했는데 그것처럼 수행할 때 보면 수행자들을 보면 그냥 그 자체로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고귀해 보이고 우아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 따라가서 내가 그들을 흉내내고 그들의 삶을 하다 보면 내가 공부하다 보면 내가 우월하고 고귀하고 막 그런 감흥이 와요. 체험들이 오기 때문에. 근데 그게 또 갇히면 내 스스로 우월하다는 어떤 감정에 갇혀서 남들이 보기에는 독선적이고 이기적이 보이겠죠. 그럼 우아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우아한가 아닌가를 점검해 보면
클래식처럼 매너 있게 들어야 되고 코를 골면 안 되고 환기도 좀 시키고 그다음에 소통하는 것과 음악을 이해하려는 것과 들을 때 보면 극장에서의 예절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수행자의 자세로 비교해서 네. 본다 그러면 그것도 참 맞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스님께서 네. 말씀을 멋있게 네. 하셔서 마치 스님께서 그 클래식 음악회에서 주무신 것들이 다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네. 정신 차려라. 스님, 근데 이렇게 방송을 할 때나 뭐 학교에서나 저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꼭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저희가 좀 다그치기보다는 그 클래식에 비유를 해서 뭔가 지휘자의 역할처럼 맞아요. 이렇게 살살 달래고 자상하게 풀어보려는 노력도 참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게 뭐 공부를 이끄는 사람들의 이제 어떤 그 방편력인 거죠.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근데 재미를 위해서 이제 사람을 난감하게 하고 창피를 주고 모욕을 준다는 것은 이제 또 공부에 이제 조금 뭐 부정적인 어떤 효과를 줄 수도 있는데 사실은 불교에는 사실 그런 구별이 없어요. 뭐 모멸감을 주기도 하고 또 친절하게 이렇게 끌어주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이끌었는데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의 어떤 정서와 인격 내지는 어떤 성격 그걸 네. 잘 간파해서 그 방편을 잘 써야 되겠죠. 그럼 그 약간 지휘자의 역할이 구별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불교에서 이제 지도하는 분들은 그랬는데 이것처럼 요즘 세대들은 이제 자기 어떤 자존심도 강하고 그러니까 망신을 주고 이끌기보다는 잘 다독거려주고 환기시켜주는 재미있는 방안을 좀 해주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마치 이제 이런 방송처럼. 네, 저처럼 이렇게 네. 경책을 하면서 네. 사람들에게 환기를 통해서 스님께서 이제 잠에서 깨어나셨게. 네. 그 아티샤 존자님이 멋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혜와 방편은 둘이 아니지만 지혜 없는 방편 또 방편 없는 지혜 이거 모두 다 구속이다.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도 포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를 그렇게 가져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이 선입견 없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네,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클래식이라는 제목의 카툰을 통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제는 좀 정리를 해봐야겠죠? 이름하여 어라? 동작들이 이제 딱딱 내야 되겠어요. 스님 오늘의 이야기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죠. 아까 방금 전에 이제 아티샤 존자 얘기했는데 그거를 오늘의 한마디로 잡으면 좋겠어요. 지혜와 방편. 지혜와 방편. 네, 클래식 공연의 어떤 거부감을 지혜와 방편으로 이끌어준 도반의 도움도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이제 격에 맞지 않고 어떤 업의 수준이 다르면 내가 거기서 지루해하고 재미없고 금방 공연장을 나가도 되거든요. 그건 내 선택의 문제예요. 근데 그거를 잡아준 것도 지휘자의 방편과 지혜였어요. 그렇게 보자면 세상의 모든 가르침, 뭐 불보살이 아닌 게 없는 거죠. 거기서 내가 깨우친 거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어떤 좋은 인연 때문에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미루어서 생각해 보면 나에게 그런 지혜와 자비가 있는가, 방편력이 있는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지혜와 방편 어느 거 하나 부족함 없이 잘 키워나가길 바라겠습니다.